늦은 밤 깊은 어둠을 뚫고 찾아간 곳은 오래전 사람의 발길이 끊긴 낡은 한옥입니다. 와, 따까따까 소리 나는데. 냄새가 곰팡이 냄새인가? 네, 곰팡이. 누가 계세요? 인기척에 대답하는 건 알 수 없는 소리. 여기 소리 들리네. 소리? 네. 와. 장롱에 이불을 이렇게 안 치웠을까? 좀 특이한 게 있어? 뒤에서 계속 쳐다보는다는 느낌 들어요. 뒤에 거울 있잖아. 아니, 그걸 말고 아까 저기 외곽 볼 때도 되게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 들어요. 돌아봤거든요. 흉한 모습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누군가의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남아있는 집. 왜 이렇게 됐을까? 어느 보살이 들어갔다 왔어요, 그 집에. 근데 귀신이 다리를 탁 잡았을 때. 그 기겁해서 나왔어, 그 보살이. 뛰어나왔어, 무서워서. 그걸 내가 봤으니까. 누군가에겐 탐나는 집터랍니다. 귀신을 부리는 사람하고 귀신하고 친한 사람이다 보니 그 터가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거고, 뭐 잘 부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좋은 집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이 집의 기운이 궁금해졌습니다. 풍수지리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잘 깎아가서 잘 다듬어서 졌잖아요. 전문가는 나쁜 기운은 없다고 합니다. 풍수적으로 그 좋은 터를 찾아서 잡은 그런 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마사들은 이 집을 어떻게 느낄까? 제작진은 퇴마를 하는 무속인과 함께 다시 빈집을 찾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귀신과 한 몸이 되는 의식. 접신을 시도해보겠다는 무속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자신만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이렇게 올 줄은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 내가 하나하나 다 했는 건데. 저 안방으로 가면은 안방 있는데 보면은 그 밑으로 보면은 돌이 큰 거 있어요. 돌이. 돌이 있으니까 좀 터가 세지. 많이 세지. 내가 봤을 때는 악기락 하는 거는 없어요. 또 다른 퇴마사가 분주해집니다. 그는 이 집에 떠도는 귀신들을 달래기 위한 음식까지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곤 자신만의 방법으로 퇴마의식을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로 다 넣어. 자, 다 넣어. 자, 다 넣어. 자, 여기 문 밖으로 있어. 자, 밖에 그 막걸리하고 돼지고기 써놨으니까 자, 나와서 돼지고기 나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집안 곳곳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퇴마사. 예, 이 너머에도 이게 자살을 한 적이 있네요. 예, 근데 여자가 죽었네. 자, 너희들 온갖 하나를 풀고 마음을 풀고 이제 천상으로 가야 될 것이야. 알겠느냐? 그의 퇴마의식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예, 이 터에 있는 귀신들을 거의 90% 이상 보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믿습니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공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귀신은 있는 걸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귀신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이 악귀라면 그 악귀를 쫓아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소위 퇴마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마를 한다는 한 무속인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지날 무렵 어둠에 가려 육안으로 확인조차 힘든 빈집.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속에 쌓여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로변에 있긴 한데 빈집이니까. 그곳에서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퇴마를 하는 무속인과 그의 제자들은 접신을 통해 영혼과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어느 집이나. 수맥 탐지기를 이용해 귀신이 있는 자리를 찾아봅니다. 자, 저 죄송한데 저 자개에 있어요. 숨어 있거든요. 장롱에 있어요. 장롱에. 장롱에 자, 뭐가 나와. 있어요? 나와봐.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소희를 와봐. 끄집어낼 수 있으면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면 그냥 이제 또 크게 좌우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좀 느껴봐. 잠시 기운을 느끼는 듯 하더니 좀 열어봐. 장롱 앞으로 다가섭니다.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뭐야? 숨지 말고 나와. 숨지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알았어. 나와. 일단 아가 나오자. 자, 아가 나와봐. 알았으니까 나와봐.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잘못했어요. 아니야. 벌 줄 거 아니야. 나와봐. 애기예요? 애기? 얘기를 해야지. 몇 살? 아가 몇 살? 4살. 사탕? 하나만 사와. 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혼이랍니다. 길 건너다가 죽은 것 같아요. 언제? 3년 전에. 딸기 맛 왔네. 애기. 일로 와. 지금 먹. 자. 딸기 맛을 좋아하는구나. 좋은 곳에 가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지. 죄진 게 없잖아. 응? 아이고. 그리곤 이내 접신을 끝내는 무속인. 조심하세요.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의 느낌하고 내가 느낌하고 자, 이 LED가 아까는 막 움직였잖아요. 한번 이건 정준호 씨가 하셔도 돼요. 제가 테스트를. 해도 네. 가만히 있는데? 그쵸? 제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죠. 내가 가면 정신없이 뛰어요. 원위치로 엄청 몇십. 그쵸? 예. 이게 신의 기운이에요. 혹시 몸에 자석 같은 거 있는 거 없어요, 전혀. 보셔도 돼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야, 웃기다. 그래서 제가 손의 기운으로 힘을 싣고 빼는 거예요. 그쵸, 많이. 폐가에서 귀신을 찾고 귀신에 홀리고 대화까지 나누는 무속인.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이들 눈에는 정말 보이는 것일까? 어쨌든 이게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화면으로 보면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쵸. 만약에 저게 연기라면. 실제로 연기라면 내가 연기자니까 200% 쓰는 거네. 무속은 그래요. 반반이야. 믿는 사람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믿는 사람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꼭 그건 절대 아니야. 뭐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러니까 니네들은 다 거짓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우리 왜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무교 신앙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무속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귀신. 일반인들에게 귀신에 대한 공포는 트렌드가 되기도 합니다. 흉가나 폐가를 찾아다니며 귀신의 흔적을 찾느니 인터넷에서 1인 방송을 하는 윤시원 씨입니다. 일명 고스트 헌터. 몇 군데 흉가를 방문까지 하셨어요?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라서 숫자를 딱히 정하지 않는데 한 1500에서 1600 정도? 오늘 방송의 게스트는 귀신을 본다는 강지훈 씨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죠. 뭐 불에 타 죽은 귀신, 하반 없는 귀신. 오늘 선택한 곳은 오래전 버려진 폐공장.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그들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오니까 진짜네. 잠시만 뒤로 좀 빠져. 갑자기 반응하는 전자파 기계. 그냥 접근을 해보겠는데 저는 이제 4칸인데 가까이 가면 5칸이 뜰 거라는 거는 뭐 이게 뻔한 스토리인데요. 그죠? 정말 귀신의 기운일까요?
누굽니까? 우와! 뭐야?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형님? 일단 몸이 썩어 있는 것 같은데. 몸이 썩어 있다고요? 일단 형님 지금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 영의 기운을 찾아 건물 안으로 더 들어서니 이미 누가 다녀갔는지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행했던 걸까요? 오고 있어. 기다려, 조용히 오고 있어. 오고 있다고요? 들어와서 당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불은 다 껐어요. 영의 존재가 기척을 낼 때까지 숨죽이는 두 남자. 와, 근데 형님 위험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잠깐만, 저걸 충분 찍어. 네? 충분 찍어. 저쪽이요? 저쪽 찍어보라고요? 아니, 카메라 찍고만 있어. 누구 왔다 갔다 하는데? 카메라로 보여요. 그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뭐 봤지? 좀 전에 여기 지나갔다고요? 여기 기초만 여지 않아. 새벽녘 접속자 수가 늘어납니다. 귀신을 만나기 위한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덕에서 센서고요. 사람 모양을 보면은 인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센서를 이용해 사람의 움직임, 신체, 관절 등을 나타내는 카메라로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장비랍니다. 정말 특수 카메라로 귀신의 존재를 밝힐 수 있을까? 천장에 저기 뭐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뭐지? 이게 근데 사람의 형태를 띠는 것 같은데. 그죠? 목뼈가 3개 있어, 3개. 4개인가? 마치 사람처럼 생긴 미스터리한 형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마침. 그의 카메라에 잡힌 것은 과연 귀신일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과학적으로 어디까지 증명할 수 있을까? 유명 심령 사진에서 보듯 귀신의 형상은 존재할까요? 사진에 찍혔다면 사람 눈에 보였어야 되는 거고 예. 사람 눈에 보였다면 사진에도 찍혀야 된다. 그건 당연한 똑같은 원리예요. 귀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예. 왜 심령 사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 놓은 뭐 논문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또는 뭐 분석 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찾았던 빈집, 귀신을 보고 귀신에 씌이고 귀신을 내보내는 현장을 직접 지켜보며 쉽게 믿을 수도 없었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귀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취재 중 자신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귀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는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취재 중 귀신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중년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본다니까요. 귀신을 본다.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6살이나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대화도 하세요? 대화도 한 적 있고요. 눈을 이렇게 우위로 들어서 머리를 고개를 젖혀서 우위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20살을 넘어 보이지는 않아요. 둘인데 여자아이들 둘인데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때 어떠한 용기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일어났어요, 제가 스스로. 딱 일어나서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군데 왜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래? 그랬더니 꿈에서 하신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둘을 보고 자기들은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데 왜 여기를 와서 이러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날 이길 수가 없어. 그러더니 싹 사라졌어요. 눈 앞에서. 내 눈 앞에서. 그때마다 느꼈던 혼란스러움에 이제 답을 내고 싶다는 그녀. 몸속에 정말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무속인이 될 그런 운명이어서 이런 일을 겪는 건지 저 자신도 궁금한 거예요. 혹시 신내림 굿을 받으라고 할까봐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곳. 귀신을 평소에 보시고 예지몽도 꾸시고 이런 거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 노코멘트야. 제 나름대로 봐야지. 그녀는 무당에게서 무슨 말을 듣게 될까요? 여기서 카메라 다 찍고 있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여기서 이 말로는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님이 신용 같으면 흔히 우리가 무당한테 쓰는 오방기 있거든요. 추론을 해봐요. 몇 살 먹은 누구 신내림이 왔으면 말을 해봐라. 누군지 내려라. 그러면 내려요. 100% 내려요.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신이 있다면 나오시고. 여자에게 정말 신기가 있는지 신을 부르는 의식을 시작하는 무속인. 그녀 또한 무구를 쥐고 신의 존재를 확인해 봅니다. 잠시 후 얌전했던 수아 씨가 갑자기 오방기를 흔들며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손에 쥔 것을 툭 떨어뜨립니다. 왜 던지세요? 말씀하세요. 하고 싶은 말씀은. 누구 오셨는데요? 옛날부터 알려줬는데도. 예. 누군데요? 멍청하고 멍청한 거. 누군데요? 까짓 게 나를 알아? 누구신데? 진작에 알아봤어야지 나를. 나는 네. 이 아이 칠대주. 네. 특히 이 아이가 영이 맑아서 네. 그렇게나 일렀건만.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도 요새는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많아갖고요. 말씀을 해주셔야 알아요. 칠대주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칠대주 할머니가 오셨어요? 우리는 둘이 다녀. 우리요? 이렇게 다 천신이면 제자 만들려고 오셨어요? 신의 제자 만드시려고? 이게 좋다고? 너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 그래도 말씀해보세요. 그런 얘기할 대상이 아니야. 확실히 좀 전과는 달라 보이는 그녀. 알았느냐? 방금까지 이야기를 늘어놨던 여자는 수아 씨일까?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 선생님 아까 기억나세요? 감정이 얘기하시면 끝이 어딘지 모르게 춤을 추고 싶다니까요. 그 조상이 왔다는데 내가 볼 땐 조상도 아니야. 흘말로 뜬 잡신이지. 귀신 빙인 건 맞잖아. 빙인 됐는데 그것도 배약 정확하게 표정이 안 나와. 나오라 해도 원래 나오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는데 지금 방식은 나한테 성이 안 차는 방식이야. 잡신이 빙이 된 것이 사실일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잡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그 천조가리를 할머니가 좀 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천조가리. 그래서 내던지신 거예요? 네. 잡신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떠셨어요? 그거는 그냥 저는 허허 속으로 웃죠. 뭐 저분의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가. 여러 번 사인은 주시긴 주셨어요. 정말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사실 도움도 요청한 거예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동행 취재 요구. 같이 동행한다는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시고 싶어 하시니까 일단 저희하고 일단은 뭐 지켜본다고 생각하시면 가셔도 되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가야죠.
자신의 운명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어둑해질 무렵 제작진이 찾은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굿당.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빙의가 됐다는 여자의 테마의식이 있을 예정이랍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어떻게 뭐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기 여분이 살해자. 무녀의 길을 거부해 빙의가 됐다는 50대 여자. 주신, 환양신, 조상신이 그녀를 괴롭힌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제가 자살을 시도를 했거든요. 저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진실은 알 수 없지만 흉터는 선명합니다. 네. 지금은 좀 많이. 네, 이쪽으로 빼놓으십시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테마의식을 시작할 무렵 수아 씨가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왜? 술? 귀신을 본다는 두 여자. 살짝만 닦고 얼른 시작할게. 아유, 나도 지금 몸이 아파. 그리고 무당. 예정이 없던 만남. 굿당 안의 묘한 기운이 감돕니다. 무속인의 주술과 함께 본격적인 테마의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아온 건 술귀신, 주신이랍니다. 얘는 내 거야! 네 거라고? 얘는 내 거야! 해봐. 예상치 못한 상황. 어디서 왔어? 수아 씨도 긴장돼 보입니다. 쓸데없는 귀신. 내가 원래 귀신은 원한을 풀어주는 게 달래서 보낸다고 그랬고 병에 묻힌다고 그랬지만 너는 허주야. 일어나!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 입으로 나왔어? 나는 갈 곳을 모르잖아. 여자의 행동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왔어? 당신 조상이야? 아니면 아니야. 조상도 아니야? 어디서 붙었어? 얘? 응. 당신가 어디서 왔냐고? 너 알면 기절한대? 아, 괜찮아. 난 조선시대에서 아, 그래. 알았어. 지옥불로 보내자는 게 아니라 원 풀고 한 풀어서 좋은 곳으로 보내자고 내가 하는 거야. 저도 그래서 그렇게 약속했잖아. 왔다고요. 무엇이 불편해서인지 의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뜨는 수아 씨. 귀신을 본다는 두 명의 여자가 있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격정적이던 테마의식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수아 씨에 대해 무속인이 대뜸 말을 겁니다. 아니 근데 관상이 저는 사실 솔직히 무속인 오신 줄 알았어요. 예. 팔자 딱 무속인데 뭐. 아 진짜요? 예. 얼굴에 보여요. 무당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혼자 계시다가도 뭔가 느낌이라는 게. 예. 근데 한 번 내림꽃 같은 거 안 하셨어요? 전혀요. 혹시 뭐 빙의 되시는 분이신가? 근데 오는데 사실 솔직히 무속인이 아닌가? 이상하다. 신이 교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이나 그런 걸로는 신의 어떤 교감을 피하실 수는 없는 분이에요. 피를 뿌리고 간 신이나 어떤 사고를 당한 신들, 조상들 중에 그 내려오는 그 피에 맺혀서 간 그 조상들이 군데군데 껴있기 때문에 거기서 업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집안은 누가 하나가 나서서 수녀가 되든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중이 되든 무당이 되든 해야 돼요. 이 집안에는. 그래서 그 업보를 좀 풀어내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냥 보이는 제가 교감이 그냥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걸 피디님 이거 보세요. 여기 귀신 붙어 있잖아.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보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적이 아니라 이분하고의 어떤 그 교감으로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조금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비슷한 운명을 가진 듯한 두 여자.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분이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뭐 말씀을 서로 그런 응.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런 건 서로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가 보고 싶다 해서 본 적도 없고 다만 제 행동이 틀어지는 거죠. 힘들었겠더라. 힘들겠더라.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안 봐도 되는 걸 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나 현상이 무병으로만 치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국제질병분류코드에는 몽환 상태와 빙의 장애라는 병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빙의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귀신들 그걸 귀신 들림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을 하죠. 귀신을 인정하는 그거는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별도로 인정한다기보다는 귀신에 들렸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병에 대해서 따로 훈련을 받거나 많은 케이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중인격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진단을 붙여서 접근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 진단명의 분류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잘 쓰이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수아 씨가 속내를 터놓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뭐 정신병이 아닐까? 뭐 이렇게 헛것 그냥 말 그대로 순간 헛것 뭐 이거 잘못 이런 거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자꾸 밀어낸 적도 있어요, 저 스스로. 그동안 수아 씨가 겪었던 증상들을 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한번 등을 쭉 밀어보세요. 정신과에서 최면 치료를 받기로 한 그녀. 병원에서는 그녀가 귀신을 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공주 옷을 입고 있어요. 적군 적장인가 봐요. 나를 보자마자 망설임도 없이 나를 화살로 쐈어요. 화를 맞고 어떻게 됐어요? 어떤 장수가 와서 내 앞에서 울면서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남생에 꼭 만나자, 그리고 난 죽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리곤 오랫동안 망설였던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럼 귀신을 보는 게 어디에서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정신의학 쪽에서 보는 뭐 미친 아이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친 것이 아니고 조금 그럼 특별한 왜 뭐 다른 사람은 그런 걸 안 보인다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전체 보통 사람 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 취급받고 오해도 받는 거지. 그녀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는 어떤 진단을 내릴까? 그녀의 증상을 치료할 수는 있을까요? 치료가 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속에 쌓인 게 많잖아요. 이 사람이 빙의라는 쪽으로 진단을 붙이는 게 더 적당한지, 아니면 이 사람은 헬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특성에 맞는지.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중요한 건 감별 진단이란 말이에요. 빙의라고 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남들보다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런 류의 환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최면 치료 시에도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수아 씨. 지금 제가 놀란 게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나를 이렇게 안았던 사람, 우리 신랑이랑 비슷해요. 아, 얼굴 보신 게 그 네. 장수가? 네. 전생 모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는데, 귀신이 보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몽을 꾼다는 여자. 이것은 모두 진실일까요? 혹시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을까요?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진실을 가려보기로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살해자의 혈압, 심박수,
호흡 등을 체크해 진위 여부를 가립니다. 챌린저 폭파 사고 전에 먼저 꿈에서 봤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남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사고 전에 미리 본 것도 사실입니까? 네. 대한민국 국적이 맞습니까? 네. 지금까지 귀신을 봤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토대로 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그녀의 귀신 이야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98%죠. 꿈에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주장은. 이 살해자는 봤다라는. 그렇죠. 이 눈에는 보인 거야. 이분은. 뭐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그거는 몰라. 모르지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지. 봤기 때문에. 어떤 물체라도 귀신으로 본인은 알고 있고 본 거야지. 과학적으로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안 돼요? 설명. 적인 어떤 영역에 들어가면은 뭔가는 우리가 현대과학으로 확인이 안 되는 뭔가는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뭔가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녀는 그토록 원하던 답을 찾았을까? 이게 전 좀 어떻게든지 좀 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겪는다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비응의 상태, 즉 귀신 들림 때문에 고민이라는 또 다른 사례자. 본인이 빙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 있어요? 무속인분께서 혹시 낙태를 했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무슨 소리냐 했더니 뭐 낙태령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애기 갖고 있는데 허리에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절대 없다. 그럼 엄마 성이 뭐냐? 그래서 엄마 성을 얘기를 했더니 엄마한테서 온 거라고 저한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우리 엄마 낙태한 적 없다. 유산한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가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거 어디서 들었냐고. 놀란 엄마는 오래전 아이를 지운 사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또 다른 테마사에게 들은 믿지 못할 얘기. 애기 형과만 있는 줄 아냐. 남자 한 명 더 있다. 34살이고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남자한테 빙의가 돼서 저를 안아주고 저를 이렇게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육체를 데리고 와서. 불안감과 초조함이 밀려왔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었답니다. 테마 의식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 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는 하지를 못했어요. 얼마? 1,000만 원이었었어요. 1,000만 원? 테마 의식이? 네.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정신과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사례자. 우리는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건강부터 체크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습관들은 물론 스트레스 지수와 뇌파 건강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초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62점 정도로 좀 올라가 있거든요. 자기초월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뭐 과학적이고 막 논리적이고 이러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종교, 사주팔자, 뭐 무슨 뭐 이런 귀신 이런 거에 대한 존재를 좀 잘 수용하고 믿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가 주장하는 모든 게 다 과도됐고 저기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울증도 없으시고 불안증도 없으시고 다 정상. 하지만 엄마는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신의 낙태 사실을 맞춘 테마사에게 더 마음이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딸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엄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애를 낙태를 시켰으니까 그 애가 걔한테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 빙이라는 존재를 어머니는 좀 믿고 계셨나요? 그전에 귀신 존재. 그럼요. 내보내시는 것도 믿으시고. 텔레비에서 보면 테마식 하면은 없어져갖고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야 하더라고요.
모녀를 그토록 믿게 만든 퇴마사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7살 때부터 귀신을 받고 거짓말 테스트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한 여자. 뭔가 보인다는 그 말이 거짓 같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퇴마사나 무당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녀가 보는 귀신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들림 현상은 아주 오래전부터 나타났으며 치료법으로도 사용되어 온 퇴마의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샤먼, 즉 지금의 무당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무당. 치료사이자 예언자 역할을 하면서 나라와 마을의 평안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퇴마사나 무속인의 역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빙의와 퇴마는 어떻게 판별되고 이루어지는 걸까? 우리가 만난 퇴마사와 무속인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신기 없어요. 없습니다. 조상은 왔다 갔다 하세요. 저한테요? 할아버지 2분인 할머니가 계세요. 조상에. 근데 그게 3대, 4대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빙의된 빙의는 없어요. 빙의는 없어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제 근처에 뭐 귀신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지금 비용 그런 거는 없는데. 테마 의식을 할 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산정이 돼요? 금액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는 내 인간의 뭐 저거는 아직 없어요. 신에서 300만 원 그게 많아. 몇 천만 원 된다. 그러면 그게 많나. 뭐 또 그런 말도 해요. 너는 절대 굿하지 마라. 몸으로 떼어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퇴마를 한다는 퇴마사. 편의를 위해서일까요? 카드 결제기까지 갖춰놨습니다. 어떤 귀신까지 쫓아보였어요? 악마 중에서도 가장 센 악마가 루시퍼. 근데도 그 루시퍼라는 그 영이 있어요? 아이, 맞습니다. 언어 소통 어떻게 해요? 그것은 이제 언어 소통은 이제 빙의 환자 입을 통해서 말을 시킵니다. 말을 시켰어요. 한국말을 하나요? 한국말을. 제작진에게도 귀신이 쉬어 있다는 퇴마사. 자, 지금부터 테마를 해보겠습니다. 귀신이 있나요? 자, 있습니다. 저는 빙의가 돼 있는 거예요? 빙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홀령도 있고요. 많죠. 귀신은 주로 머리 쪽에 모여 있답니다. 그 평소에 머리가 좀 무겁고 뒷골 좀 당기는 현상이 있네요. 눈이 좀 무겁고 시력도 좀 안 좋으시네요. 약간 비염기가 있네요. 비염이요? 네. 가끔씩 안 막혀요? 비염은 없어요. 우측 눈에 자 이목에 50만 원 내려. 왼쪽 눈에 자 노인들 내려. 자 여기 자 여자들 너는 언제 왔어?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 나는 거 있으면 직감 예감 생각 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PD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 뭐 의지가 강하고 기가 좀 센 편이에요. 기가 세요? 네, 기가 좀 센 편이지만은. 근데 기가 세고 기가 세면 그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평범한 가정집 사진 속에서도 귀신을 느낄까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모든 퇴마사들이 선택한 한 집에 귀신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퇴마를 하는 무속인과 함께 그 집의 기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건물을 지을 때 들어왔는 귀신들은 요 자리 이불 위에 요 자리에 주로 앉아 있죠. 주로 앉아 있고 매달려 갖고 있고. 휘파람 소리와 함께 퇴마의식을 시작하는 무속인. 생각지도 못한 귀신 얘기에 집주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방에 그 귀신 있다고 하니까는 어떠세요? 묘하죠.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전엔 못 느꼈네 그런 기분은? 네. 약간 답답했는데 하고 나서 좀 마음은 홀가분한 것 같네요.
혹시 여러분도 집이나 몸속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두려워한다면 이 두려움은 계속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믿음에 몰입이 된다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몰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반음 효과라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야, 나랑 성격이 똑같아. 그리고 나를 그대로 알아맞추는 것 같아. 야, 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거기에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반음 효과는 19세기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등을 맞추던 사람, 반음에서 유래됐는데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기자를 섭외, 가짜 대마사 역할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같은 점괘를 봐주며 반음 효과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기자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명한 테마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실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공개 발표를 하는 거군요. 대본을 드릴 거예요.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보편적인 반음 효과 실험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평소 비응이나 테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발한 중년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간단한 사주하고 집에 뭐 기운 정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주풀이와 똑같은 점괘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운동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뭐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심과 자기 억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상으로 보면 걱정과 불안도 가지고 있네요. 4대 위 조상 중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자 영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방에 계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제작진이나 주위 동료분들에게 상담했던 내용을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실험 참가자들은 상담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킬까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얘기냐? 얘기하면 안 돼. 왜 떨리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네. 맞다고 할 수 있겠죠.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이라고도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이래 와닿는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가자 80% 이상이 가짜 테마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쭤보니까는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의식됐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사실 연기자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7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적혀있는. 집에 보안이 있다는 얘기는 다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막 사대주에 뭐가 있다고. 귀신. 안 믿어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 제 모습이 참 표리부동하다는 걸 지금 느꼈고요. 그러나 반음 효과만으로 빙의와 테마,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과학적으로 믿지는 않는데 실제로 좀 놀라운 일들도 있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신적인 세계도 심리학에서 다 지금 현재 완벽하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현재 과학이 또 풀지 못하는 뭔가 있을 수는 있겠죠. 빙의됐다고 굳게 믿고 있는 에라 씨에게도 그 무언가가 있을까요? 저희 만나고 나서 그 뒤로 뭐 또 어떤 현상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뭐 다른 증상이 있었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녀가 원한 테마사는 평소 TV 출연이 잦았던 인물. 그동안 염원하던 테마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의식. 하지만 아무리 귀신을 불러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에라 씨.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는 듯 고개를 내젓습니다. 모르겠다. 왜? 어떤 증상이 있으니까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 지나서 그렇게 심한 심해야지 얘네들이 빨리빨리 나온다고. 한 번 더 들어가 볼래요?
그녀와 그녀의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퇴마사를 만났지만 이렇다 할 반응은 없었습니다. 퇴마사 방식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비응이와 관계가 없는 걸까요? 지금 말 안 시켜? 느낌도 안 오고? 그럼 여기 왜 온 거죠? 귀신 빼러 온 거잖아. 저희한테 제보한 만큼 마음으로 편하게 한번. 아, 그러니까. 말을 전해도 괜찮아. 그렇지. 오케이. 여자, 남자? 남자? 힘겹게 내뱉는 말들. 더 이상 안 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말은 안 하고? 이제 좀 불길해 하는 거죠. 내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오빠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빠니까 엄마도 신경 쓰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증상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간에 보내고 싶은 거지. 뿅 하고 귀신이라는 게 그렇게 뿅 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듣기에는 본인이 증상이 막 있고 심하기보다는 무당이나 뭐 다른 테마사나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태아령이 있다라든지. 그 사람들 원래 그래요. 그냥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 먹고 사니까 어쩔 수 없대요. 자기가 마음이 편해져. 마음의 병이라 말하는 퇴마사. 에라 씨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녀. 빙의 상태라고 말해줬던 퇴마사를 다시 찾아 1,000만 원짜리 퇴마의식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몇천 년의 인류 그 문명 사회에서 각각의 민족은 각자의 주술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샤머니즘이 문화마다 다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뭐냐면 고대의 심리치료야. 마음의 병이라고 해도 이게 왜 왔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에너지의 상호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도 이제는 파고 들어가서 연구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제작진에게 귀신이 보인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수아 씨. 그녀는 지금 간절합니다. 어떠한 길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 길을 향해서 노력하고 싶어요. 그냥 보고 두렵기만 하고 막 계속 저 혼자만의 이 사실로 그 힘든 시간을 겪어왔던 거 이제 싫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인간을 더욱 나약하게 만듭니다. 돈에 얽매여 혹세무민하는 일부 무속인과 퇴마사들은 이런 인간의 공포심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퇴마사나 무속인들이 나약한 마음을 달래주는 우리의 따뜻한 이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빙의와 퇴마 그리고 귀신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며 어떤 결론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귀신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귀신은 귀신이 아니며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